네, IT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밖에 비가 아직도 많이 오나요? 서울은 이제 좀 그쳤어요. 그래요? 네, 좀 그래도 지금 같은 때는 좀 비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군요. 자, 그동안 우리 인공지능 얘기 계속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뭐 인공지능 계속 새로운 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바로 보안 프로그램 관련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은행 사이트나 뭐 공공 사이트 접속할 때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 설치하라고 나오잖아요. 때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너무 많은데 그 네. 너무 많은 것들의 프로그램에 네. 허점이 발견돼서 그래요?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벌써부터 막 속이 상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게 보안을 지켜달라. 보안을 지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계속 네.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해킹이 됐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니세이프랑 베라포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해킹이 된 건데 네. 이게 보안을 말씀하신 대로 보안을 지키는 거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시든 예를 들면 은행 사이트 어디든 네. 공공이든 설치를 하긴 하는데 설치가 다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다 거의 비슷한 게 설치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많은 은행 사이트를 가든 수많은 공공 사이트를 가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개가 설치되는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한두 개가 설치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든 아니면 해커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PC를 해킹한다고 하면 여러 프로그램을 해킹할 거 없이 이 몇 개만 딱 보고 취약한 거를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모든 은행을 쓸 때 꼭 이게 깔려야 되니까 어떤 은행을 쓰든 똑같은 프로그램에 깔려 있으면 요 방식만 우리가 풀면은 어떤 은행 쓰는 사람이든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이게 악용이 된 것으로 보여서 뭐 국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긴급 회의를 뭐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했다. 이러면 다들 긴장을 합니다. 네네. 단순하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그렇죠. 이게 무슨 목적이지 막 이런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전부터 북한이 해커들을 양성한다 이런 소식은 많이 있었는데 해킹하는 컴퓨터가 실제로 우리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그냥 평범한 컴퓨터까지 왔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로서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해킹 조직이 최근에 계속 활개를 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종류죠. 맞아요.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누구가 누구에게 전달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남는데 그럼 도대체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우리로 좀 계좌가 추적이 되는데 계좌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 아직까지 추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 다 체크하지만 해외에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해 이제 유엔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약 1조 3천억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언론인 등을 사칭하면서 첩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언론인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챗GPT 얘기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이 챗GPT가 우리가 악용이 돼요. 그렇구나.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뭔가 이런 뭐 북한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뭔가 그 나라 사람의 뭐 언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투나 이런 게 어색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뉴스를 쓸 때 영어가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챗GPT를 요즘 악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내가 한국의 공무원이야라고 해서 이 내용을 한국의 공무원이 보내는 것처럼 바꿔줘라고 하면은 얘가 맥락을 잘 쓴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 뭐 채용 담당자가 보내는 메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바꿔요. 근데 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얼마나 진화했냐면 예전에는요 무조건 처음에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 파일을 보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는 이거 우리가 첨부 파일 이상한 거 설치하면 안 돼. 그리고 말도 어색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말을 매끄럽게 쓸 수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쓴 거를 바로 변환을 해주니까 그렇게 두 번, 세 번 먼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악성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을 쓰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킹을 당하게 되는 뭐 이런 형태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요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많고 그냥 일반인처럼 대화하는 문맥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를 대처하려면 모든 직원들이 약간 반복적으로 그냥 모르는 메일은 무조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하는 거 그냥 받지 말자가 그냥 기본이 돼야 된다. 아예. 예. 그런 얘기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전화도 그렇잖아요. 070으로면 전화를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뭐 그냥 휴대전화도 문자 없으면 모르는 전화면 안 받고 뭐 이런 건 이게 컴퓨터 이메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그런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은행 보안 프로그램을 해킹을 했다면 가만 있어봐. 우리 돈은 괜찮은 건가? 혹시 피해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금융감독원이 즉각적으로 보정 작업을 했고 현재까지 피해 발생은 없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융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내 컴퓨터에 들어온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은행 서버는 별도로 있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의 비밀번호까지 본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돈 자체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이 보안 프로그램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미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지난해 말 북한이 보안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이니세이프 같은 거에 취약점을 악용해서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방산, 바이오 업체 등의 국가 주요 기관 60여 곳의 PC 210여 대를 이미 해킹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빼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정보기관들 아닙니까? 국가정보원, 경찰청 그렇죠. 뭐 이런 데들은 진짜 다루는 정보의 내용도 많고 뭐 비단 돈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해킹을 이렇게 많이 했다면 여기서 쥐고 있는 정보가 뭔지 이걸 뭐 보안 업데이트를 또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은행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 것 같아. 아, 속도가.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은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면 은행을 열 때만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데 계속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은행 프로그램에 설치될 땐 켜지긴 하는데 끄고 나서도 계속 제 메모리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컴퓨터 켜질 때부터 꺼질 때까지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 어디인가는 이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주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빈틈을 노리면 거꾸로 컴퓨터가 켜져 있던 언제든지 그 빈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은행 프로그램을 열 때 또 내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항상 우리가 빈틈을 열 수 있어서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이런 특징을 이제 지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용자 몰래 PC에다가 이른바 뒷문 악성 코드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으로 접속할 때 다른 해킹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은행 사이트에 막 접속하게 한다든지. 뒷문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파밍이라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정말로 은행 사이트를 제대로 쳤어요. 근데 들어간 사이트가 은행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은행이 아닌 거예요. 어머. 네, 이런 방식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디 비번을 치거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와.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계속 상주되어 있는 빈틈을 노려서 거기에서 일종의 프로그램을 깔아놨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소장님? 예컨대 로그인, 로그아웃을 반드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로그아웃을 해놓지 않는 상태가 길어졌을 때 해킹의 위험이 더 커지고 그럴 수 있나요? 뭐 그거는 물리적인 해킹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결국 그거는 뭔가 프로그래밍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제가 로그인한 컴퓨터를 누군가가 잠깐 사용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식들이 충분히 있고 또 요즘 원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뭐 문이 열려 있으면 원격으로 내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나 대신 뭔가 버튼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로그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정보 취약 하지 않게 자기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문 닫고 열고 이거 분명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인터넷 해킹할 때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오히려 약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공인인증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2003년부터 있었고 지금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데요. 네, 그래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인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꼭 공인증서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이트, 뭐 예를 들면 공공 사이트나 입찰 아니면 정부와 뭔가 기업이 뭔가를 해야 되거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하는 이런 사이트들은 여전히 다 공동인증서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인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 프로그램 무조건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은행들을 좀 효율적으로 IT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공동의 방식을 쓰게 만든 거예요. 2003년에.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뭔가 악성 코드로 뭐 돈이 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까처럼 공인이 아닌 공동,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라고 해서 선택지를 열어줬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데서는 여전히 공동인증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공동인증서를 계속 써야 되는, 조금 불안하면서도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휴대폰으로 폰뱅킹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인터넷 뱅킹 해야 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소식 들으시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네. 업데이트를 우선 하면 좀 괜찮아질까요? 네, 뭐 제일 좋은 거는요. 이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지금 깔려 있는 모든 보안 프로그램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주는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걸 쉽게 설치하고 지울 줄 알았으면 누구나 이미 맨날 지우고 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차라리 뭐 은행 이런 데서 업데이트 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사이트 잘 모르잖아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모바일로 쓰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보안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모바일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지금 PC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금융 한번 관련 프로그램 한번 싹 지우시고 네. 새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소식 들으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서 지우란 말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네, 한 번에 지워주는 실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금융 관련 한 번에 뭐 삭제 네.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디지털 사회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끝으로 네. 그래서 이게 뭐 원천적으로 생긴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좀 분석 진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은행들은 돈을 잘 버는데 은행의 보안 프로그램 만들어준 IT 회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 갈수록 금액을 깎아서 입찰을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안에 좀 근원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책임, 예를 들면 해킹되면 벌금을 크게 매기면 반대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것도 뭐 국회 입법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